형님 테슬라 100달러에 사셨었나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랑 반대로 하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앞으로 혹시라도 뭐 주식을 사거나 팔면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려볼게요. 그럼 제가 팔았다 그럼 사시고, 제가 샀다 그러면 파세요. 테슬라를 제가 진짜 100달러 정도에서 좀 팔았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와, 귀신같이 V자로 올라가더라고요. 정말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한참 테슬라 또 떨어지다가 반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해서 거의 이제 원래 마이너스 거의 30%였는데 플러스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존버가 승리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캡처만 해뒀거든요. 인스타에다 올릴 생각으로 이거 뭐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올려보자 해서.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시점을 기점으로 바로 또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캡처를 떠놓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뭐라고 올리거나 그런 제 지표를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내 주식 캡처하는 게 하락 시그널 이래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 살고 부부끼리 모은 2억, 테슬라 101달러 몰빵. 그래요? 101달러에 몰빵 하셨다고요? 그럼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2억, 지금 테슬라 거의 200달러 넘지 않았나? 그러면은 100달러에 몰빵했으면 2억이면 4억 된 거 아닌가? 축하드립니다. 뚜기님, 전에 하셨던 원래 일로 돌아가고 싶으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일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3D 그래픽 쪽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또 다른 일이거든요. 사실 약간 후회되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완전히 사실 제가 안 해봤던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을 30대 후반이 돼서 한다는 게 생각보다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이 업계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 업계에서 또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생각보다 해야 될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잘 하고 있는 사실 유튜브 채널들의 여러 유튜버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좀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일단 많이 생기고 공부를 해야 될 게 사실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 차라리 그냥 원래 하던 거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아직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아직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사실 돌아갈 수는 있거든요. 30대 직장인인데 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 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요즘에 그 일하는 데서 인터뷰 많이 하다 보면 앞으로 한 5년, 6년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물론 뭐 미래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시기가 이러니까 월급 열심히 좀 모아두시면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집값이 너무 이제 장기간 오래 떨어지면 나라에서도 규제들을 엄청 많이 푼대요. 어떻게 해서든 집을 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운 좋게 사실 딱 집을 사면은 집값이 또 계속 하락하진 않을 거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공부하시면은 오히려 지금이 조금 시드머니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집 사기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피 스프링 봄이야 뭐하니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허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정형외과를 마취 통증 의학과인가? 거기를 꽤 오래 다녔는데 허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갈 때마다 주사를 이쪽 여기 승모근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다가 한 6방, 목에다가 6방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한 12방 정도 되고 승모근에다가 맞는 거는 조금 이제 주사 바늘이 느낌에는 살짝 들어가는 것 같고 목에다 맞는 거는 되게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척추 어딘가에다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부기님, ASMR 찍어주시면 안 되는지. ASMR? 그러게 어떻게 찍어야 되죠? 저도 불안 증상이 있어서 정신과 가볼까 하는데 또 한편으론 꺼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강과장님은 어떤 증상이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 회사가 좀 월급이 밀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는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될 게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을 이제 좀 떼일 상황이었었고 제가 이제 대로변에 있는 집에 살았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좀 그런 상황들이 좀 겹쳤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 날 것 같이 막 되게 슬픈 영화 막 클라이막스에 보면은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오열하듯이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갑자기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데 막 드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냥 이렇게 찔끔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갑자기 일을 하는데 어이씨 왜 이러지 이게 도대체 뭐지? 막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좀 그렇게 나서도 이제 바로 정신과를 가진 않았는데 하여튼 계속 막 뭔가 심장이 막 많이 뛰고 핫식스 한 몇 캔 먹은 것처럼 계속 답답하고 한숨이 막 계속 나오고 담배를 피지도 않다면 피우고 싶고 막 그런 증상을 몇 달간 겪었어요. 몇 달간 겪다가 그러다가 정신과를 갔었죠. 그냥 좀 약간 두근거림 그리고 계속 뭔가 불안하고 뭔가 위험한 느낌이 막 들고 근데 약 먹고 막 상담 받고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지긴 해가지고 성이름님 형님 공황장애 같으십니다. 약간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던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 막 또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서 갑자기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 밖에서 막 이렇게 심호흡하고 지하철 밖에서 약간 찬 공기 마시고 그렇게 한참 앉아있다가 막 울렁거리고 막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약 먹고 뭐 상담 받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2주마다 한 번씩 갔었나?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35,000원인가 4만원인가? 뭐 그 정도 냈던 것 같고 정신과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한 번 상담에 한 막 10만원씩 받으시는 데도 있고 제가 갔던 데는 한 3, 4만원 했던 것 같고 어떤 정신과는 그냥 이렇게 증상 듣더니 상담은 없고 그냥 약만 처방해 주시는 데도 있고 약만 받으면 뭐 한 10,000원이면 되고 약간 정신과도 보면 다 똑같은 정신과 같잖아요. 근데 약간씩 좀 성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조금 더 깊게 해주고 돈을 더 받는 데가 있고 상담 없이 그냥 진짜 딱 약물 그러니까 약만 줘서 치료를 해주시는 데가 있고 좀 잘 알아보고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상담 받았을 때 저는 좋았던 게 그냥 속에 있는 막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가족한테도 사실 못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되게 부끄러운 생각들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다 꺼내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거나 힘든 분들은 좀 장기간 같은 문제로 계속 좀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한번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강 과장님 지금 회사 일 많이 적응하셨나요? 초기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초반보다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제가 이제 좀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회사에서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 전문가들을 매주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거고 거의 주에 2명 예전에 초창기 때는 막 4명씩도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제 성향상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물론 제가 할 거는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긴 한데 제가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가는 건 아니고 진행자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고민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에게 뭔가 돈 버는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고민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돈 버는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름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강 과장님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건데 직장 다니시던 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제 미래를 제가 혼자서 알아서 잘 그려야 돼요. 어떻게 앞으로 할지 계획도 혼자서 잘 세워야 되고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회사의 계획이나 회사의 방향성에 잠깐씩은 그냥 몸을 맡기고 내가 좀 힘들 때는 이렇게 흘러가면 같이 이렇게 좀 따라갔다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따라갔다가 됐는데 약간 거의 지금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무 엉뚱한 곳으로 혼자 이제 멀리 가 있을 확률이 커서 조금 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강 과장님 지금 사시는 곳은 월세인가요? 네, 월세입니다. 1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원래는 저희가 투룸 월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투룸을 구하면 이 주변에서도 한 7, 80 정도? 그 정도면 이제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유자 씨랑 둘 다 재택근무를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2명의 이제 컴퓨터 책상을 놓기에는 투룸에는 아무래도 좁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로 사무실을 구해야 되나? 오피스텔을 하나 구할까? 투룸을 살면서? 근데 오피스텔도 따로 내가 사무실 용도로 구하면 못해도 한 50에서 70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3룸을 좀 더 비싸게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가지고 지금 집을 이제 구했죠.